디지몬 어드벤처 무인편이 방영된 지 25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를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관련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를 기념해 최근 홍대에서 이번 달부터 공식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서 어릴 적 어드벤처를 보면서 선택받은 아이가 되고 싶은 동심을 가졌던 분들은 물론이고 어드벤처 시리즈를 처음 접하거나 이번 계기로 입문해보려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오랜만에 정주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처음 보려는데 뭐부터 어떤 순서로 봐야 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는 실제 극중 시간대가 조금씩 어긋나 있어서 무작정 아무 작품이나 골라서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성장해버린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등 작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나 이야기 흐름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중의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는데요. 주인공들과 파트너 디지몬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당시 테일인의 아이들이 디지털월드에 처음 발을 들인 99년 여름에서부터 시작해 중학생이 되면서 선택받은 후배들도 생기고 또 새로운 진화를 읽어내며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 시간 흐름대로 지켜보면 이야기가 훨씬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주년의 각종 이벤트와 이번 홍대 전시회로 다시 불붙은 추억을 더욱 깊게 살려보고 싶다면 정주행하기 전에 이번 영상으로 간략하게 그 시간대와 스토리 흐름을 러프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가 처음 디지몬을 만난 건 오래전 내 나이 7살 때였다. 첫 번째로 볼 작품은 1999년에 공개된 단편 영화인 디지몬 어드벤처 운명적 만남입니다. 이 작품의 극중 배경은 1995년 여름이며 어린 시절의 주인공인 신태일과 그의 여동생 신나리가 처음으로 디지몬과 마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작품의 러닝타임은 약 20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를 보는 모든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할 일종의 프롤로그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디지몬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 사람들과 첫 접촉을 한다는 점인데 이후 등장할 TV판과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인 만큼 이 작품을 처음에 보고 나면 이후 등장하는 인물들의 디지몬과의 인연이 훨씬 더 깊고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디지몬들의 그림체도 생각보다 흉포하고 와일드하게 그려져 거대한 디지몬이 나타난다면 그 공포감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이 극장판을 방영 당시에 본 그 세대 사람들은 삽입된 음악인 볼레로가 디지몬 OST로 착각할 만큼 그 여파가 큰 작품이기도 했죠. 도대체 누구야? 난 커러망이야. 헤일이 날 기다렸어. 나를 기다렸다고? 다음은 모든 디지몬 팬들에게 전설적인 시작이 된 작품인 디지몬 어드벤처입니다. 이야기는 1999년 8월 1일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를 떠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디지털월드로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신테일을 비롯한 7명의 아이들은 각자 운명적인 파트너 디지몬과 만나며 디지털월드를 지키기 위한 어드벤처를 떠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신테일의 동생인 신나리도 합류하게 되면서 8명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지죠. 작품을 보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이들과 디지몬의 성장 서사인데요. 디지털월드를 여행하며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마음과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며 디지몬 또한 점점 진화합니다. 어릴 적 당시에 감상했을 때는 싸운다, 진화한다 식으로밖에 못 봤던 부분을 성인이 되고 나서 자세히 감상해보며 아이들의 성장 서사를 각자 보유한 문장과 디지몬 진화를 통해 표현한 것을 무척 디테일하게 잘 살렸다고 느낄 수 있죠. 또한 디지털월드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후반부로 갈수록 커지면서 마지막에 짧게 등장하는 아포카리몬까지 쓰러뜨리며 평화를 되찾고 아이들은 파트너 디지몬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의외로 생각이 많아지게끔 하는 부분과 감동, 슬픔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녀석을 없앨까?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내 적으로 직접 들어간다. 너희들이 우리 지나의 아이들을 구해준 거잖아. 이번엔 우리가 너희들 세계를 구해줄 차례야. 디지몬 어드벤처 TV판의 후속으로 바로 감상해야 될 극장판이 바로 우리들의 워게임입니다. 시간대는 TV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2000년 3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위협인 디아블로몬이 현실 세계에 혼란에 빠뜨리고 아이들의 디지몬들이 이제 우리들이 너희 세계를 구해줄 차례야 등의 뭉클한 대사와 함께 새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극장판의 매력은 매우 빠른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테일이와 매튜의
TK의 파트너인 아구몬과 파피몬이 융합하여 오메가몬으로 진화하는 장면은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 극장판 이후에 나오는 후속작부터 당시 오메가몬 진화의 언급과 새로운 인물들의 디지몬들끼리 융합하는 진화를 선보이기 때문에 후속작을 보기 전 꼭 봐야 할 극장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박한 연출 덕분에 시청하는데 그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한 것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죠. 이번에 선택받은 아이들은 우리 때랑 참 많이 다르지? 세대 차이 난다 얘. 파워 디지몬, 원작명으로 디지몬 어드벤처 제로투는 원년 TV판의 후속작입니다. 이 작품은 200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작의 주인공들이 중학생이 되고 그 후배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디지털월드를 다시 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진화 방식인 캡슐 진화, 조그레스 진화 등이 등장하면서 전작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의 조화를 보며 캐릭터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은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월드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도 어드벤처 무인편 못지않게 아이들의 성장 서사가 생각보다 무척 디테일하며, 이밖에 악역들의 매력과 그 사연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해당 극장판은 파워 디지몬 중간인 2002년 여름방학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파워 디지몬 에피소드 약 23화 전후쯤에 시청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솔직히 해당 작품은 큰 줄거리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 안 봐도 무방하기도 하죠. 주요 스토리는 주인공들이 미국을 방문해 모험을 펼치는 내용으로 해외를 배경으로 한 색다른 분위기와 특별한 진화인 황금의 캡슐들을 통해 진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디아블로몬? 3년 전 인터넷에 나타났던 그 디지몬 말이야? 한석이 형, 그건 오메가몬이 무찔렀잖아. 녀석은 아직도 살아있어. 애니 파워 디지몬의 다음 시간대로 이어지는 극장판 디아블로몬의 역습은 우리들의 워게임에서 등장했던 빌런이 디아블로몬이 다시 부활하면서 벌어지는 두 번째 혈투로 이어지는데요. 극중 시간은 2003년 약 3월쯤으로 애니 파워 디지몬의 메인 스토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시점이죠. 네트워크에서 해파리 형태인 디지몬 쿠라몬이 급속히 증식하는 것도 모자라 현실 세계에 소환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이는 과거 쓰러트린 디아블로몬의 소행으로 보이며, 아이들은 다시 한번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 극장판에서는 무인편 주인공들과 제로투 주인공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특히 오메가몬이 리타이어된 상황에서 황제 드라몬이 뒤늦게 나타나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봐도 전율이 돋을 만큼 완벽한 세대 교차의 명장면이라 생각되며, 무인편의 상징적인 전략인 오메가몬의 힘을 전달받아 제로투의 상징적인 전략인 황제 드라몬이 각성하여 팔라딘 모드로 진화하는 장면 또한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죠. 해당 극장판도 전개가 빠르고 짧은 편에 속하지만 밀도 있는 연출과 음악, 그리고 세대 교차 등이 담긴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아 어드벤처 시리즈를 감상하는 데 있어 꼭 봐야 될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 있지? どうして僕たちのこと助けてくれたの？だってお前やられちゃうところだったろ。もうお前を失いたくなかった。ああお前しかいないんだよ。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는 2005년을 배경으로 고등학생이 된 무인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마다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과거에 쓰러트린 아포카리몬의 잔여 데이터의 나비 효과로 새로운 트러블이 생겨나는 전개로,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습득받은 아이와 그 디지몬의 사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 작품의 핵심은 고등학생이 된 테이리네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현실 세계와 디지털월드 사이에서 겪은 갈등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무인편에서 못 봤던 나머지 주역들의 궁극체 진화까지 선보여주는데요. 다만 해당 작품은 여러모로 완성도 측면에서 말이 많았기도 했고, 해당 작품만의 떡밥 요소도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드벤처 시리즈를 정주행하는 데 있어 굳이 트라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장판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키즈나는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의 상징적인 피날레 같은 분위기 같기도 하면서도 시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물을 훔쳤던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배경은 2010년 테일리와 매튜는 대학생이 된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등이 시청하는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파트너 디지몬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당 작품은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테일리와 매튜의 디지바이스에 타이머 같은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죠. 저 시그널은 주역들이 어른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디지몬들이 진화할수록 시그널의 카운터가 차감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시간이 닿으면 디지몬과의 인연도 사라진다는 비극적인 새로운 설정이 등장해 시리즈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성장과 이별이라는 테마를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놓은 주역들과 파트너 디지몬 간의 유대로 섬세하게 풀어냈으며 마지막 전투에서 테일리와 매튜는 성장하기 위해선 언젠가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요. 마침내 파트너 디지몬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장면은 20년 넘게 한 어드벤처 팬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마침표 같았으며 해당 극장판은 어드벤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장식한 작품이 아니기도 한 만큼 그 시절 함께 나이 먹어가며 성장한 우리들에게 오랜만에 보내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僕は世界で初めてデジモンとパートナー関係を結んだ人間だ。 극장판 파워 디지몬 더 비기닝은 시간적으로는 라스트 에볼루션 키즈나 이후인 2012년을 배경으로 하며 이제는 어른이 된 제로2 세대인 최선의 일행들이 중심이 되는 후속작입니다. 다만 해당 극장판에서는 앞전에 보여진 이별 설정이나 테일린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세하게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떡밥이 풀리는 것을 기대하며 시청하기보다는 파워 디지몬 주역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시청하면 좋은데요. 이야기는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와 알 수 없는 디시타마가 이들 앞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디지몬과 함께 유대를 쌓아가며 행복했던 모습만을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최초의 선택받은 아이는 어리고 혼자인 만큼 그 분위기는 어둡고 가슴 아픈 전개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파트너 디지몬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거대한 혼란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혼란을 막고자 최선의 일행들이 활약하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해당 작품은 신테일 세대와 또 다른 방식으로 디지몬과 선택받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더 나아가 소중한 존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부제로는 더 비기닝인 만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하나의 시작 같은 전개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작품은 시리즈의 깔끔한 완결을 냈다기보다는 여러모로 스토리 큰 줄기로 접근하면 완성도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 흐름으로 따져가며 작품을 나열해 알아봤는데 안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드린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작품들은 그래도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밖에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처 시리즈와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5주년 기념으로 공개된 디지몬 어드벤처 비욘드는 이전작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서비스적인 장면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하며 감상하면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